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옆집 아저씨가 키우는 고양인데요. 여기서 잤나 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요즘 제가 막 바빠가지고 물을 안 떠놨더니 저지리를 요즘 아주 꽤 했습니다. 화분을 몇 개를 넘어뜨리고 아주 깨나가지고 제가 요새 보수하느라고요. 아주 참 아주 몇 개가 깨졌습니다. 화분이 아끼는 화분도 깨지고요. 락스퍼인데요. 색감이 4가지가 지인 댁에는 있는데 저희 집에는 3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보라, 하얀색, 연한 하늘색, 연 핑크가 있는데 저희 집에는 안 보이네요. 겹으로 된 금계국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홀겹보다는 또 요게 겹이 예쁘네요. 동작꽃, 옆에 동작꽃 레드인데 아직 꽃대를 안 올려주고 있어요. 아가판서스. 요거 하나 피었네요. 요거 화살꽃. 어머,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살꽃이. 예쁘네요. 근데 아직 자그마하네요. 엄청 작아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화살꽃이. 바깥에 이렇게 있고 안쪽으로 있고 이중 겹으로 돼 있네요. 어머야. 그리고 요 아이 겹 사스타 데이지 씨 받으려고 요거 한 포기 이렇게 사와봤어요. 저희 집에는 혹겹이에요. 그런데 요게 가만히 보면 요렇게 모양이 여기에 아주 그냥 오려놓은 것 같죠? 요 바깥에 국화를 좀 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네요. 마편초 꽃입니다. 요거 숙근 버베나 버들 마편초라고 한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멀리서 키가 이 아이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1m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식재하실 때는 뒤쪽으로 식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말고요. 여기에 칼조팝이라는 아이인데요. 햇볕이 세면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올해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요게 벨가못인데요. 하늘색 벨가못인데 이 벨가못이 키가 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뒤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 벨가못을 다른 곳으로 올해 꽃이 지고 나면 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이동을 시킨답니다. 바이솔이 여기에 웃자랐죠? 루즈 바이솔인데요. 여기 이 매화나무가 너무나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키가 2m도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이 입장이 여기로 이렇게 가려워져 있어서 여기 다 이렇게 웃자랐습니다. 한 달 정도 이게 됐는데요. 아직도 해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치마를 입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거를 치마 입었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셨다가 이게 다 하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르셔가지고 다육이 적심하듯이 자르셔가지고 말렸다가 다시 꽂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둡니다. 이런 식으로 햇볕이 또 이렇게 오면 또 짱짱해지니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글쎄요, 적심까지 해가지고 다시 심으시는 분도 아마 계시겠죠? 아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연화가 여름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이 방법은 이 아이를 뽑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셔서 이거 그냥
버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름이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다육이 색깔 변하듯이 이 아이도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갛게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입장을 떼어내시고 이렇게 됐죠. 여기를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칼로 저기 뭐야 저 반듯하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리세요. 요것도 다육이 적심하듯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리셔서 요게 더 이상 그렇게 핑크빛이 안 생기면 다시 꽂으시면 돼요. 요거를 다시 꽂으시면 이렇게 핑크빛이 생기면 요 아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요거 정말 이거 뭐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연화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또 저기도 떼어내시고 자구도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 때문에 키울 때 자구를 미리 이렇게 다 떼어서 제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요 자구가 사실 이 큰 엄마보다 요 자구를 키우는 게 저는 더 쉽더라고요. 이 큰 엄마는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자구는 한번 또 해놓으면 요거보다 더 예쁘게 자라요. 힘들겠지만 요 자구를 다 분리하셔가지고 메아바이솔처럼요. 요것도 길잖아요. 요걸 떼어버리시고 이걸 떼어버리시고 요렇게 요 상태로 갖다가 요렇게 올려놓으시면 그냥 뿌리를 내립니다. 요거는 요렇게요. 너무 지금 화면상 이런데 요거 굉장히 작아요. 요걸 다 떼셔갖고 요런 식으로 올려놓으시면 요 아이가 이제 또 짱짱하게 잘 자랍니다. 이거 이제 연화는 손을 보셔야 돼요. 이거 이맘때쯤 아주 연례 행사입니다. 이거 그냥 두시면 장마에 다 물러요. 그냥 가요. 이게 연화가 이래서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요 아이들도 이 아이가 꽃대가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 아이가 요런 아이 있죠. 요런 걸 갖다 심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다 꽂은 아이랍니다. 산수국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예쁘죠. 아주 요즘 아주 한 인물 합니다. 야, 요거 수건 요거 저 비올라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요즘은 아주 금방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요게 밑에가 없는 화분이에요. 윗부분만 있는 테두리만 있는 화분이고 그냥 그 노지에 심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거 또 요거 잘 저기 자리 잡네요. 장구채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시작합니다. 셀비아 블루 세이지 꽤 오래 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꽃대에서 요것도 한 달 정도 지금 피고 있죠. 근 25일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다 돼 가는데요. 굉장히 오래 가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죠. 여기 옆까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은 개화가 오래 되나 봅니다. 제가 요걸 올해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요. 건 한 달 지금째 피고 있습니다. 이 한 꽃대가 나와서 굉장히 오래 가네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꽃대를 물고 나오네요. 요건 셀비아 블루 세이지입니다. 요건 해배인데요. 제가 꽃대를 한번 잘라냈어요. 한 번 더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또 꽃대가 잘라내니까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 해배는 햇빛이 좀 많은 댁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햇볕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가니까 이렇게 꽃이 집니다. 오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화가 되면서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요 헬리오는 올 때 이렇게 꽃잎이 여기 활짝 만개가 된 모습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반 진 상태예요. 이렇게 반 지니까 여기 입장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꽃대를 이렇게 두 개를 잘라냈어요. 여기 있는 이렇게 꽃대를. 그런데 여기 꽃대에서 여기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또 꽃대를 물고 올라온답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제라늄도 그렇고요. 이 아이 핫 립 세이지. 빨갛게 된 거는 체리 세이지라고 하고요. 핫립 세이지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가 변합니다. 요 빨강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변하면서 꽃이 피는 이런 매력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꽃을 아주 찬설이 내릴 때까지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겨울에 월동이 된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까지만 해도 월동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다 뒀더니 땅에 있는 것도 죽었고요. 화분에 있는 것도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16, 7도까지는 월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처럼 추우면 월동이 안 됩니다. 두 개 다 죽어가지고 요것은 제가 분양해드린 언니들께서 두 분이 다시 가져오셨어요. 한 분은 삽목을 해오셨고 한 분은 뿌리를 내려서 가져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 아이는 키워보시게 되면 여름에 있죠. 꽃이 좀 덜 펴요.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이제 꽃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인님 댁에는 제가 작년에 요거 가져오신 지인님 댁에는 너무 커서 뭐 정말 막 한 아름인데 아직도 잘 피고 있대요. 옥상에서. 그런데 찬바람이 이렇게 서늘할 때는 이게 꽃대를 잘 올리는데요. 너무 더우면 이 아이가 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더울 때 이게 가지가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럴 때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키도 줄이고 해서 여름에 삽목을 합니다. 장마 때 꽃이 덜 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요걸 삽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을에 들여놓을 때도 삽목을 하고 막 삽목을 수시로 했어요. 키가 너무 크면은요 저기 요거 그 지인님 키우고 있는 지인님 댁에도 너무 커가지고 이걸 좀 잘라도 될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자르세요. 네, 그래서 이게 꽃이 거의 안 올라오면 자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키우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거 수국 요거 하늘의 향연요. 저는 요렇게 딱 두 가지가 요렇게 색감이 요렇게 돼 있는 걸 골라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라색이 많이 빠지죠. 이렇게 이게 변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라색이 있고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청색으로 된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햇빛 있죠. 햇빛하고 요게 이제 개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 청색이 많이 보라색이 많이 나는 것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님처럼 딱 절반으로 이렇게 핀 거 주세요. 이렇게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제 것도 물이 많이 빠지고 있죠. 핑크로 변해가죠. 이렇게 색감이 변하면서 이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합니다. 요게 키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비수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는데요. 제가 다 잘랐어요. 이렇게 꽃대를. 이게 꽃대가 자르니까 금방 또 꽃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꽃대, 기존 꽃대를 다 잘랐는데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꽃대를 자르면 옆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무하고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꽃대를 다시 내미네요. 아유, 요거 참 신통방통합니다. 이렇게요. 요렇게 요 새 입장이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꽃대를 올리니까 요 수국은 요렇게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꽃대를 요렇게 잘라가면서 수영을 내가 원하는 수영대로 잘라가면서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앙팡지게 쭉 자라지 않고 이렇게 자란답니다. 소리야 꽃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거 소리야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지가 이거 2주 지나서 20일이 지났거든요. 야, 근데 요 20일 지났는데도 입장이 아직도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오래 이거 개화가 되나 봅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앙증맞아요.
요즘 이 원종 개발이랑 가재발이 입장이 후두둑 다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게 사갖고 오셔서 분갈이를 하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분갈이 한지 오늘 4일째입니다. 개발은 꽂히고 나서 그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입장이 후두두두 떨어진 거는 분갈이를 분을 한번 빼보셔야 됩니다. 사갖고 오신 거는 특히 분갈이를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키우던 것도 한 2년 3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배수 좋게 상토나 용토를 전혀 쓰지 않고 저는 밭흙만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3년, 5년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토나 이런 거를 쓰면 용토는 한 2년 있으면 부패를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토 쓰면 2년 있다가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일단 분갈이를 한번 할 때가 됐나 하고 의심을 해보시고요. 또 물을 너무 가섭돼서 뿌리가 이상이 생겨서 우두두둑 다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제 경험에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수를 정말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입장이 후두두둑 떨어져요. 그 말만으로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분도 한번 빼보시고 아니면 좀 뽑아도 보시고 또 뿌리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배수를 좋게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도 물이 쭉쭉 잘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한번 관리 좀 해보세요. 다육이 많이 회복됐죠. 지금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이고 참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었고요. 아우 제가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돈키호테 사장님께서 요걸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아유 성함을 여쭤봤었는데 메모를 해놓지 않아 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요거 선물 주신 분이요 댓글 달아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 분인지 알기는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작지만 돈키호테 제가 선물을 놓고 왔어요.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이가 많이 물르고 이제 장마가 오는데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때 4월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물 샤워를 시키고 아직 개별 관리로 하고 있어요. 물 먹는 주기가 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을 이렇게 주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개별 관리로 이렇게 그 물 관리를 해왔어요. 그냥 물 관리를 하는데 저도 이제 날짜 전체적으로 이제 물을 주려면 그 온도를 좀 체크를 해서 날씨가 좀 서늘할 때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이 분 마름을 좀 생각하고 또 물을 전체적으로 샤워기로 이렇게 주려고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물이 고파야 돼요. 아이들이. 근데 전체적으로 물을 고프지 않고 이렇게 물 먹을 때가 안 됐는데 샤워기로 전체를 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별 관리를 하면서 장마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주려고 저도 지금 계속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듬뿍 장마 전에 먹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전에 먹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물 줄 때 한번 그때 한번 보시고 한번 관리를 그때까지 개별적으로 한번 하세요. 저도 계속 중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비 소식이 없어야지 그 샤워기로 전체적으로 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지금 때가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예보를 보면서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텀이 그렇게 날는지 아니면은 장마 전까지 그냥 개별 관리로 계속 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장마 전에 샤워기로 시원하게 물을 주나요? 어떻게 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 관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어졌어요. 영상이.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